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66화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껴질 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인 장춘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작두 강동구입니다. 예, 두 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밥값들은 하고 계시죠? 밥값이 얼마나 합니까 요즘에? 도시락 싸가지고 다녀야 될 형편인 것 같죠? 그죠? 예. 네. 요즘 하도 집에서 밥값 못한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저는 그런데 두 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인생은 길게 봐야 된다. 그죠? 밥이 다가 아니다. 그죠? 그 얘기 들으니까 참 급 우울 모드로 전환이 되는군요. 제가 사실은 꼭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주제가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껴질 때라는 주제여서 제가 그냥 언급을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 길게 안 가고 본론 들어가죠, 그죠? 씁쓸합니다. 그죠? 네. 두 분은 나 말고 살면서 누군가가 저 사람은 되게 쓸모가 없다라고 느껴졌던 적이 있습니까? 내 자신. 그러니까 내 자신은 좀 있다 얘기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었나요? 있죠. 네. 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 다 느낄걸요. 그렇죠. 일정 시점 이상 이렇게 지나가 보면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내공 외공이 풍부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네. 하면 일정 시점이 딱 되면 무능력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네. 경우가 항상 발견되잖아요. 네. 네. 그렇죠. 자유님도 그런 걸 느낀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 단어가 좀 너무 세서 그런지 이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저 친구 좀 다른 별론데. 일반적인 거에 비해서는 좀 못 따라오는구나 뭐 이런 정도 생각한 적 있는데 쓸모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거 되게 너무, 좋은 예. 인문학적 자세이긴 합니다. 과한 거 같은 느낌이 우리 강해서. 그런 얘기들 하지 않아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그렇죠. 네. 그죠. 뭐 그렇게 음. 저도 뭐 사람을 대놓고 그렇게 네. 얘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예전 이제 조직 생활을 할 때 내 밑에 있는 친구가 뽑았더니 좀 할 줄 알았더니 별로 실력도 없고 뺀질거리고 뭐 이래서 내가 이렇게 좀 싫은 소리를 한 적은 있죠. 그때 쓸모없다 이런 표현은 안 했지만 내 어딘가에 저 친구는 별로 밥값을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밥값을 좀 못하는 그죠? 이런 거. 뭐 그것도 그죠? 네. 예. 그 어떻습니까? 이제 스스로 좀 쓸모가 없다거나 좀 완화한다면 밥값을 못한다거나라고 느끼는 때가 굉장히 많겠습니다만. 네. 그죠? 이럴 때는 밥맛이 없어요. 그래요? 밥 먹기도 싫고 예, 뭐 이렇게. 그래요? 네. 밥은 땡기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얘기는 내가 스스로 쓸모가 없구나, 내가 밥값을 못하는구나라고 느끼면 또 이런 걸 의식하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느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에 그치지 않고 뭔가 내가 이제 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뭐 밥값을 하든지 아니면 회피하든지 뭐 등등등인데 주로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스스로 내가 밥값 좀 못하고 있다라고. 이게 욕심인지는 몰라도 네. 한때는 대체 불가의 어떤 필요한 존재가 돼야 된다. 네. 뭐 이걸 주장하기도 하고 네.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슬슬 잉여가 돼가고 있지 않나 그렇죠. 이런 느낌도 들고 얼마 전에 제가 그 조정래 작가 인터뷰하는 걸 잠깐 네. 들어보니까 놀라운 게 이분이 1,550만 부가 예. 판매가 됐더라고요. 예. 소설가 중엔 대단한데 엄청나죠. 인터뷰하면서 책 읽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혹시 그게 작가님한테는 타격이 없냐 이랬더니 그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저에겐 불황이 없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참 그분을 닮고 싶은데 그렇군요, 그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참 놀라운 거는 전업 작가들이 대부분 다 그렇다라고 그러는데 매일 일정 시간 또는 일정 양만큼의 글을 평생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게 거의 하루도 쉬지 않는 그런 고행과 같은 걸 해오신다. 그렇죠. 예.
그래서 조정래 작가가 그런 엉덩이로 쓴다 이런 말씀도 네.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싶다로 끝나는 거네요, 그죠? 예. 제가 뭘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저 부럽다. 예. 이렇게 대단하시다. 뭐. 합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이것도- 작두님은 내가 보기에 이럴 것 같은데 부인한테도 야 걱정하지 마, 곧 배 들어와 뭐 이런 얘기 이렇게 좀 사기치고 다니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렇게 가오 잡던 시절이 있었죠. 있었죠. 근데 뭐 이제 아무 소리도 못 합니다. 그렇죠. 세월이 무상하군요. 세월의 무상함. 자유님은 어떠세요? 저 뭐 일단 약간 우울에 빠졌다가 아. 또 술도 한잔 했다가 음. 뭐 그러다가 이제 술 마시면 또 용기도 많이 생기고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야 괜찮아 어, 뭐 이러면서 어. 스스로 위안도 했다가 예. 근데 구체적으로 좀 마음이 바뀌는 경우는 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우울한 생각이 들 때는 책을 좀 보면 어. 좀 기분도 좋아지고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게 되게 만드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어디서 제가 봤는데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슬픔도 한 시간의 독서로 그 슬픔이 잊혀지지 않은 적이 없었다. 뭐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거에 굉장히 공감하는. 책을 네. 읽는 걸로 네. 도서관에 가는 걸로 아주 좋은 방법 같아요. 전혀 이해는 좀 잘 안 되는데 어, 그런 방법을 쓰시는군요. 저는 이해는 됩니다. 요즘에 그 인생학교, 퇴사학교 막 이런 게 예. 많이 또 사람들한테 있죠. 관심 예. 끌잖아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하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나 노력이나 이게 뭘 것 같아요? 등산? 이 인생학교, 퇴사학교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예.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제일 먼저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는 예. 행위를 하더라고요. 음.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뭘 잘하는지, 뭐 이런 거. 음. 앞으로 뭘 하겠다라고 하는 건 그 다음에 음. 문제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조금 더 끄는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도 그걸 또 많이 하고 있어서 그분들한테 진짜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그렇죠. 예. 그거 좋은 방법 같아요. 썰모라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나를 필요로 하는 거에 적합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건 100인데 그죠? 그 직업은 500짜리 할 수 있는 걸 계속 찾으려고 보면 쓸모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내가 100을 500으로 뭐 높일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쉽지 않으면 그죠? 나의 쓸모를 필요로 하는 곳을 100짜리를 찾으면 쓸모 있는 게 되는 거죠. 그죠? 어쨌든 좋은 방법 같아요. 이제 이렇게 사람들은 살다 보면 자기 또는 누군가가 쓸모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 이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쓸모에 대한 인문학적 얘기를 좀 하고자 해서 이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오늘 이 얘기 들으면 밥값하는 거지. 그렇죠. 흔히 어른들이 아이한테 쓸모 있는 사람이 되라 또는 그죠 네 밥값은 하고 살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두 분은 자녀들한테 평소 뭐 이런 류의 쓸모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조언을 하시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자유님은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그럼 뭐라고 얘기해?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즐길 수 있는 사람 막 살아라. 네. 근데 모르겠어요. 자유님 답긴 합니다, 그죠? 네. 우리가 명시적으로 그렇게 말하지는 않죠. 근데 유사한 표현을 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너 그렇게 해가지고 대학원 갈 수 있겠냐? 또는 너 그렇게 해서 취직이라도 할 수 있겠냐? 라고 말하는 표현도 따지고 보면 쓸모와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쓸모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잘 받아서 쓸모 있는 인간이 되면 그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그를 받아주죠. 반대로 교육에 좀 불성실했던 아이는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서 아무도 받아주려 하지 않습니다. 해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냐는 개인의 미래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쓸모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건 언제나 좋은 일일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당연히 좋은 거 아닌가요? 그죠? 대부분 그 쓸모를 위해서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스펙을 갖고 그쵸, 노력을 맞습니다. 하고 예. 있는 게 또 현실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쓸모 있는 게
언제나 좋은 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누구냐 이러면 전국시대 사상가인 장자라는 분인데요. 여기서 잠깐 장자가 누구인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기원전 369년경 전국시대 소국인 송나라에서 태어난 장자의 본명은 장주입니다. 그의 생애나 행적은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대체로 은둔적 지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노자의 사상을 계승하여 독창적으로 발전시킨 그는 노자와 함께 대표적인 도가사상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자가 정치와 사회의 현실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데에 대해 장자는 개인의 안심인명에만 몰두했습니다. 노자가 혼란한 세상을 구하기 위해 무위자연에 처할 것을 가르쳤던 반면 장자는 속세를 초탈하여 유유자적하고자 했습니다. 풍자와 해악, 유머와 위트가 넘치는 이야기 형식의 책인 장자는 원래 52편이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곽상의 주석본에 일거한 33편이 남아있습니다. 중국 당나라의 현종은 장자를 좋아해서 남화진인이라 칭하고 그의 책 장자를 남화진경이라 고쳐 부르기도 했습니다. 끝! 그 장자는 책에서 무용지용, 즉 쓸모없음의 쓸모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그 무용지용, 즉 쓸모없음의 쓸모에 대한 장자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조금 깁니다. 옛날에 어떤 목수가 제자와 함께 길을 가다가 엄청나게 크고 오래된 상수리 나무 앞에 딱 서게 됩니다. 나무를 딱 본 제자는 그 나무가 굉장히 훌륭한 제목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서성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나무라며 거들떠보지도 않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서성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 나무로 배를 만들면 배가 가라앉고 관을 짜면 곧바로 썩어버린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도 배워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날 밤에 목수가 자고 있는데 꿈에 상수리 나무가 나타나서 그 목수를 꾸짖는 거예요.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의 얘기입니다. 나는 오래전부터 내가 쓸모 없기를 바랐다. 내가 쓸모가 있었더라면 이처럼 클 수 있었겠냐. 한낱 사물에 지나지 않는 쓸모없는 인간이 어찌 쓸모없는 나무를 운운한다 말인가. 그러니까 자기를 쓸모없다고 말한 목수한테 나무가 니들이 진정한 쓸모가 뭔지를 알기나 하고 그딴 얘기를 하는 거야 하면서 핀잔을 준 거죠. 그렇죠? 예. 일단 뭐 목수의 입장과 네. 또 나무 입장에서의 쓸모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긴 그렇죠. 할 예, 것 맞습니다. 같은데 그죠? 그런 차이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쓸모없음이 그러니까 목수한테 쓸모없음이 나무한테는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여주는 예화죠. 보통 우리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진 하죠.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자기가 가진 작은 쓸모 때문에 더 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 이런 거 비슷하지 않나요? 직장에서 누군가가 일을 좀 잘해. 음. 일이 몽짝 몰려. 예. 그 사람한테. 예. 그래서 이 사람은 번아웃이 돼. 그리고 뭐 자기 가발이나 뭐를 더 할 틈도 없어. 그렇죠. 근데 살짝 일을 좀 못하는 사람이어서 다 지할 길을 다 하고 뭐 이러는 예. 그거하고도 비유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실제 제가 이건 옛날에 제가 직장 다닐 때 경험한 얘기인데 직장 다닐 때 제일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육 중에 좀 한 3, 4개월 정도를 그 영어 인텐시브 코스를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가면 되게 개인한테는 기회죠. 영어를 이제 좀 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각 부서마다 한 명씩 보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부서에는 일을 진짜 잘하는 A가 있고 일을 좀 잘 못하는 B가 있는 거야. 근데 평소에 A한테 일이 엄청 많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A가 평가도 잘 받고 다 좋은데 이제 그런 이제 기회가 딱 오니까 위에 상사는 A를 보내고 싶지. 근데 A를 보내면 지금 현실적으로 맡고 있는 일들이 펑크가 나고 이래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여유 있는 B가 대신 가게 되는 거야. 혜택은 엄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건 네. 그죠? 완전히 억울한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런 거 아실 거예요. 야구 선수 중에 고교 시절에는 특급 투수라고 막 알려져서 기대를 한 몸에 받았는데 어릴 때부터 너무 혹사하는 바람에 성인 야구에서는 평범한 투수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이라면 어릴 때 작은 쓸모가 오히려 자기한테 독이 되는 경우죠. 그렇죠. 네. 아, 참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옛날에 그런 사람 되게 많았습니다. 네. 박찬호 선수는 그랬대죠. 고등학교 때 별로 그 제구력이 안 잡히고 이래가지고 주전으로 안 뛰었다는 거야. 그래서 어깨가 쌩쌩해가지고 이제 메이저리그로 간 거죠, 그죠? 예. 쓸모를 누가 어떤 쓸모로 받아들이느냐 드리느냐. 이게 예, 그쵸. 또 큰 예, 차이가 맞습니다.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에 대한 쓸모가 본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장자 이야기에서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주제는 쓸모 있다 없다를 누가 정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쓸모는 판정을 내리는 주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쓸모 있음이나 쓸모 없음은 사물이나 사람한테 내재된 속성이 아니라 그걸 누가 어디에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판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령 다 마신 소주병도 누군가한테는 쓰레기에 불과하지만 산속에서 혼자 사는 자연인한테는 훌륭한 양념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 막 그 이야기가 생각나네. 법륜 스님이 뭐 이렇게 사람들 사연 받고 이렇게 예. 증문즉설 예. 이렇게 예, 하는 예. 거 잠시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너무 이게 지금 우리 주제처럼 너무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아서 자살을 하려고 결심을 했는데 예. 자살도 제대로 못하고 지금 예.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예. 이랬더니 법륜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다 좋은데 그럼 내가 쓸 테니까 와라. 난 지금 할 일 너무 많다. 인도에 가서 집도 지어야 되고 할 일 많으니 뭐 그런 죽지 말고 나한테 그 몸을 내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누가 사용하는가에 따라 네. 필요성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음. 그 사람이나 동물의 배설물도 도시에서는 돈을 들여서 버려야 되는 폐기물이죠. 하지만 시골에서는 식물 성장에 필요한 퇴비가 되기도 하거든요. 요컨대 사람이나 사물의 쓸모 여부는 누가 판단하는가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진다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쓸모 여부를 판정을 할 때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 그 판단을 타인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을까요? 타인한테 맡긴다기보다 타인이 알아주는 경우가 진짜 이거 내가 쓸모 있구나라고 느끼는 경우로 더 많지는 그렇죠. 않을까. 그게 네. 타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음, 결국은 현대인들은 자기 쓸모에 대한 판단을 타인한테 맡기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주로 나를 고용하거나 나를 사용하는 사람의 판단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흔히 취업준비생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 스펙을 쌓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처럼 스펙을 쌓는 행위는 나의 쓸모를 타인의 기준에 맞추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을 잘 쌓아야 나의 쓸모가 커지고 그래야 나를 고용할 사람한테 내가 쓸모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평가를 받아서 취업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취업이라는 형태로 이제 돈을 벌어야 또 살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갖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렇죠. 취업이 아닌 뭐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이 그거와 관련된 나의 능력이 고객한테 쓸모가 있는지. 시장에서 이런 판단을 해야 되니까 음. 이게 어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좀 한계이지도 않을까? 뭐 이런 그렇죠. 생각도 예. 하는데요. 예.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가치를 사용 가치로 환원시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사용 가치라는 건 사용자가 네. 쓸모를 판단하는 이런 거라고 봐서 불가피한 면도 있죠. 근데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재벌가 자제이거나 무인도에 홀로 사는 사람이 아닌 이상 평범한 사람들은 당연히 스펙을 잘 쌓아서 좋은 데 취업을 해야 되죠. 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한 쓸모에 대한 판단 여부를 계속해서 타인에게 맡겨두는 건 곤란한 것 같아요. 그 나의 쓸모를 타인이 판단한다는 건 나의 생사 여부에 대한 칼자루를 타인이 지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생존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그러면 타인의 마음이 바뀌거나 또 혹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라도 하면 갑자기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가령 회사에서 경영진이 내가 하고 있는 직무를 로봇이 하기로 대체했다고 결정을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내가 가졌던 재능하고는 무관하게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쓸모가 없어진 사람은 그 다음에 어찌 되는 줄 아십니까? 슬퍼지지요. 그죠? 이때 슬퍼지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건 이제 타인에게 나의 쓸모 여부를 맡긴 사람의 최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구조조정이니 뭐 명예퇴직이니 하는 표현도 사실은 쓸모가 없어졌다고 판정받은 사람을 추려내는 과정을 좀 그럴싸한 표현으로 포장한 거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나는 누구를 위해 쓸모를 만드는가 하는 점인데요. 평소 자신의 쓸모를 타인의 기준에만 맞추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길게 보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언젠가는 슬퍼지게 되죠. 오늘날 자본주의 체제는 기본적으로 경쟁과 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스템 속에서는 어느 누구도 죽을 때까지 쓸모 있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나 어느 시점이 되면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거든요. 한번 물어볼게요. 나이가 들어서 회사를 떠나야 될 시점에 있는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이제 뭐 직장인으로서 회사에서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뭐 그럴 수 있고 그렇기 그쵸. 때문에 뭐 나왔다 이럴 수 있지만 그렇죠. 그 회사 사람, 입장에서 네. 쓸모가 없는 거지 나의 그쵸. 쓸모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죠? 이 지구상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 맞는 용도를 찾기만 하면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해서 평소에 자기 자신의 쓸모를 만드는 일에 투자를 좀 해야 돼요. 제가 요즘은 회사에서 퇴직하시는 분을 좀 자주 만나는 편인데 그분들이 공통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그동안 너무 자기 자신을 위한 준비가 안 됐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회사를 위해서만 열심히 살았지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 투자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의 쓸모에 맞추다 보니까 자기 쓸모를 개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덜컥 퇴직을 하고 나니까 이제 뭘 해야 될지 막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인간인가 보다라고 자책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건 올바른 생각은 아닙니다.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자기에 맞는 쓸모를 찾기만 하면 여전히 인생은 아름다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네. 않습니까? 네. 제가 요새 이렇게 가끔 도서관에 열람실 같은 데 가보면 방금 말씀하신 분들 예. 그러니까 막 화장실 같은 데서 통화하는 걸 보면 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그러니까 난 지금 원래 퇴직보다 좀 일찍 명예퇴직했어 이러면서 이제 도서관에 와 계신 분들이 꽤 많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이제 자기 쓸모를 네.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예. 사실은 더 많은 분들이 사실 이런 상황에 노출돼 있을 텐데 그나마 그런 도서관에 와서 뭔가를 이렇게 고민하시고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안 됐다 이런 느낌보다는 저는 굉장히 열심히 또 무엇인가를 시작하시려고 하는가 보다 예. 이런 부러움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건 뭐 하나의 행위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려운데 퇴직하신 분들이 저는 도서관에 가는 분 되게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로 많이 하는 게 등산 많이 하시죠. 그죠? 등산하고는 끝나고 나면 술 먹고 옛날 얘기하고 이런 것보다는 도서관에 가서 자기 나름의 쓸모를 만들려는 노력을 하는 분은 훨씬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근데 등산도 너무 비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네. 꼭 네. 그 한 면만 놓고 보면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상황이 전체라고 본다면 그렇다는 거죠. 예. 사색의 시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그 조직이 요구하는 것들에 맞춰서 예. 살아오다가 어느 한순간에 이제 용도 폐기해서 예. 떨려나면 정말 사실 막막해 하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아까 예 들고 했던 게 전부 다 내 얘기고 뭐 이런 거 같은데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내가 진짜 뭘 잘하지? 뭘 하고 싶지? 나는 무슨 쓸모가 있지? 라는 거에 대해서 자기 인식하기가 썩 쉽지가 않거든. 그렇죠. 자기를 발견해 나가는 게 어렵죠. 음. 예. 어쨌든 그래서 아까 얘기로 좀 이어가 보면 제가 등산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등산이 사색의 운동으로 굉장히 좋은데 평소에 도서관도 좀 다니면서 또 남는 시간에 등산을 다니시는 분 아주 좋죠. 근데
도서관을 가거나 다시 얘기해서 자기 자신의 쓸모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등산만 하는 행위는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건 한 80이면 몰라도 한 50대 중반에 퇴직하신 분들이 취해야 될 스탠스로는 적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하튼 이제 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든 이제 뭐 퇴직을 맞아서 새롭게 무엇인가가 필요한 사람이든 간에 자기 자신의 좀 쓸모를 찾는 노력이 예, 다양하게 필요하죠, 좀 그죠? 필요할 예, 텐데 그거 좀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죠? 거죠. 예. 네. 공자님 말씀을 좀 드려드릴게요. 공자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인지학을 하지 말고 위기지학을 하라. 여기서 위인지학이란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걸 말하고요. 위기지학이란 자기 자신을 위해 하는 공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기준에 맞추려는 학문보다는 자기 자신을 알고 바르게 하는 학문에 힘쓰라라는 말인데요. 이 위기지학을 오늘 주제에 맞춰 풀어보면 자기 자신의 쓸모를 알고 만들어가는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자기가 뭘 잘하는지 또 뭘 할 때 즐거운지 또 뭘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이 되는지 등을 발견하는 공부다. 공부를 하라라는 뜻인데요. 자신의 그러니까 재능과 본성이나 취향을 발견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회사를 퇴직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쓸모를 계속 만들고 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난 화에도 우리가 위기지학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공자님 말씀을 또 여기에 적용해도 좀 네. 더 말이 되는 것 같고 그렇죠. 평소에 좀 자신의 쓸모를 좀 만들어갈 준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그렇죠. 얘기인 네. 것 같아요.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먹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 먹방하는 사람들 구독자가 그렇게 많은지 잘 몰랐어. 네. 그렇게 또 조회를 많이 하는지도 몰랐고. 어쨌든 그분들도 자신의 쓸모를 잘 찾아가는 케이스들이 또 아닌가 그렇죠. 싶기도 하고 부럽습니다. 근데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죠. 그게 아니 진짜 그저 쓸모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저 열심히 먹는데 어쨌든 그 단순히 먹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네. 먹는 것들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그걸 또 보는 사람들한테 그 그렇죠. 새로운 즐거움을 예, 주는 그렇죠. 그런 어떤 창의력은 발휘된 거니까요. 예, 뭐. 그렇죠. 예. 어쨌든 근데 이제 우리가 자기의 쓸모를 찾아가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이런 출근길 인문학을 하는 이유도 그 각자 개인의 쓸모를 갖추는 거에 일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 보면 좋죠. 근데 먹방은 제가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냥 취미삼아 보는 건 관계없으나 먹방을 열심히 본다고 해서 자기 자신의 쓸모를 만들어가는 거에는 좀 덜 도움이 되지 않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유튜브에서 자기 개발을 실시하는 수단이라 그러면 여러 가지 방송 중에 자기의 쓸모를 좀 이렇게 완성시켜 나가는 방송 위주로 선택하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쓸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취업준비생이라면 구직을 위해서 자기 쓸모를 회사가 원하는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타인의 기준에만 맞추는 삶을 살았으면 곤란합니다. 타인의 기준에 맞춘 쓸모는 영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해서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쓸모를 만드는 일에 투자를 병행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자기의 재능이나 본성, 취향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 위한 시간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 좀 많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야만 나이가 들어서 이제 회사가 떠날 시점이 되더라도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네. 자신의 쓸모를 만들어야 된다는 건 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한테 대전제인 건 틀림없죠. 그렇죠. 참, 그거 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예, 생각들을 예, 참 예. 많이 하고 그런 생각 제가 언뜻 해봐요. 내 강점이 뭐지? 라고 하는 걸 스스로 잘 판단 못하고 애매하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거든. 예. 그러면 어떤 요구를 넌 이게 필요해 라고 하는 요구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한테서 어떤 강점을 발견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닌가라는 생각도 참 많이 듭니다. 있습니다. 예. 보통 이제 직장인들은 조직에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조직의 쓸모에 맞춰서 자신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그걸 위해서 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건 이제 흔히 우리가 자기 개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렇죠.
이 자기 개발이 이제 자발적인 게 아니라 이제 타인한테 자꾸 맞추다 보면 개발 당하는 이런 상황이 되다 개발하는 게 보니까 아니고 그죠? 당하는. 이런 것들 좀 우리가 경계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물론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긴 한데 우리 인생 전체를 좀 놓고 보고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직장 생활 이외에 자기 인생을 위한 자기만의 쓸모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아주 젊었을 때부터 좀 필요하지 반드시 않나. 필요하다. 네, 그죠? 이런 것 예,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하죠.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한 줄 평이 아니라 논평이라고 그랬죠. 논평. 네. 요즘 사회가 분업화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다 잘하는 사람이 참 많지가 않아요. 예. 옛날 천재들은 전부 다 잘하잖아요. 예. 음. 그렇죠. 직업도 여러 예, 가지고 그렇죠. 관심도도 많고. 근데 요즘에는 어떤 분야에서 일정 시간 일하다가 그게 끝나면 용도 폐기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인 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큰 기계의 나사나 부품 같은 형태로 존재하다가 거기에 빠지면 더 이상 딴 데는 용도가 쓸데가 없는 없는 거죠. 예. 이런 형태의 사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예. 있기 때문에 내 것 다시 넥스트 스테이지라고 하는 거를 준비하지 않으면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뭐 예,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어서 딴짓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죠. 딴짓을 많이 해야죠. 딴짓 좀 하자. 예, 좋습니다. 딴짓을 하자. 오늘 굉장히 한 줄 평이 멋있습니다. 네. 다음 자유인님.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쓸모 있는 인간도 중요하지만 멋있는 인생이 더 중요하다. 좋습니다. 자기 쓸모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좀 더 멋있지 않나 싶어요, 그죠? 남의 쓸모에 자기를 맞추는 사람보다는 좋습니다. 오늘은 자신이 쓸모 없다고 느껴질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쓸모 있는 인간이 되라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의 쓸모는 반드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는 쓸모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장자님 주장처럼 무용지용, 즉 쓸모없음의 쓸모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의 쓸모를 누가 정하는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평소 자기의 쓸모를 타인이 정하는 건 결코 옳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나의 쓸모를 타인의 기준에만 맞추려 하지 마시고 스스로의 쓸모를 발견하는 일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자기의 재능과 본성, 취향 등을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이가 들어서 조직을 떠나더라도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66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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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쓸모가 있었나요? 좋네요.